안녕하세요. 저는 동아고등학교 수학교사 강창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온라인 수업 세 번째 시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말하는 거고요. 2차 함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표현하는 건데 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요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는 저 주어진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반의 제곱이니까 4가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쌤쌤이 돼야 되니까 빼기 4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 식 가지고는 정보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군요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쟤를 수직선상의 좌표평면상에 나타내면 x축 y축 주어지고 꼭지점이 2, 1이니까 그림이 이런 포물선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저 식을 두 번째 뭐를 쓸 거냐면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저 주어진 함수를 인수분해하면 y는 x-1, x-3입니다 라고 하는 두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러면 요 식이 0 나오는 값이 어떨 때냐면 x는 1 또는 x는 3일 때 이때 누가 나오냐면 y 값이 0 나옵니다. 그 말은 1, 얼마라는 소리냐면 1, 0, 3, 0 지나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과 3,0은 y 값이 0일 때잖아요. 어디 값인 거냐면 x 절편인 거예요. x 절편이 1, 3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점이요. 여기 나오는 점의 위치가 x는 1일 때 여기가 x는 3일 때입니다 라고 정보를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저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하고 그 인수분해가 0 나오는 순간을 찾을 겁니다. 왜? x축과 만나게 되는 x절편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식에서 뭐라고 보면 되냐면 요 식 자체가 2차 함수인데 얘가 2차 함수인데 얘를 만약에 0이라고 두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0이라고 이렇게 두면 얘는 2차 함수고 그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을 뽑아낸 거고 이 2차 방정식은 누구를 찾아낼 수 있다? x절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뭐를 이용해서? 근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가 생기면 지금 한 것처럼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거예요. 그런데 얘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중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중근을 가지면 x축과 만나는 점이 한 점이거든요. 그러면 그림상으로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거고요. 이 방정식이 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이 없으면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x축과에 만나는 점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두 번째 정리하면 이건 겁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대하여 뭐를 찾을 거냐면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뭐가 되죠? 두 근이요. 근이, 실근이. 우리가 찾는 요 x축은 무슨 축이냐면 실수축이에요. 그래서 실근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x축과의 교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점이 결국은 x 절편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요 2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d를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요렇게 둘 거예요. 그러면 이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이 몇 개냐에 따라 정해지잖아요.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실근을 2개 가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고요. 실근을 2개 가져요 라고 하는 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실근에 따라서 두 점이 이렇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차함수 개형이 알파, 베타 저 방정식의 두 근의 위치가 이렇게 된다는 거. 만약에 요거는 a가 0보다 클 때의 그래프죠.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그림은 반대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여기가 알파, 베타 이 값은 a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두 번째, 판별식이 0이에요.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죠. 중근을 갖는다는 거고 중근은 x축의 근이 겹친 거니까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림으로 그리면 x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한 점. 그 근이 중근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를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지만 특히 뭐라고도 부르냐면 접한다 라고도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만약에 최고차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x축이 이렇게 있다면 그림상에서 이렇게 접하겠네요. 여기가 알파라고 이렇게 접할 거예요. 이거는 a가 0보다 작을 때. 여기는 a가 0보다 클 때. 그럼 만약에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두 허근을 가져요. 두 허근을 가진다라는 건 x축과 안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상으로 그리면 얘는 x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보다 위쪽에 허근은 요 실수 x축하고는 만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근이 있긴 있지만 요렇게 붕 뜨게 되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에. 그리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x축이 이렇게 있으면서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안 만나는 겁니다. 되셨겠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개형,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온다더라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요 그림을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x축보다 아래 그려져야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건 실근이 없다라는 거고 x축과 안 만나로 해석하셔야 돼요. 나중에 요거 관련된 문제 풀 때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이란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러면 막 판별식을 위에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판별식은 x축과 만나는 개수다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교과서 71쪽에 문제 2번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 2차 함수의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묻는데요.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x축에서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판별식에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도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입니다 라고 하는 방정식으로 해석하시고 얘의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얘는 짝수니까 4분의 d를 쓸게요. 4분의 d 쓰면 반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요 값이 0보다 크네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x축과 아마 최고차항 부호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정답은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3번입니다. 2번은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3번은 쟤는 마찬가지로 4x제곱 2차 함수지만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식에서 4분의 d를 쓰면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4는 0 나오네요. 그럼 얘는 중근을 가진다는 거고요. 중근을 가진다는 건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한 점에서 만난다.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뭐라고요? 접한다 라고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접한다라는 건 저 주어진 식이요. 완전 제곱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값은 이렇게 묶일걸요. 2x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아마도 2분의 1 나오겠네요. 2분의 1까지도 찾아내실 수는 있어요. 4번째입니다. 4번째는요. 쟤도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0이라고 이렇게 두고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판별식을 쓰면 반의 제곱이니까 4, 그 다음에 곱해서 빼니까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네요. 그러면 얘는 안 만난다 가 답이 되는 거고요. 그림상으로 x축을 이렇게 그리는데 요 같은 문제에는 최고차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네요. 그러니까 어디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면서 얘랑 안 만나려면 이렇게 그림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림 그리면 언젠간 만나는 거니까 최고차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면서 안 만나는 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라고 개형까지도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개념은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번엔 x축이 아니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복습할게요. 리뷰. 얘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걸 했었어요. y는 x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두 1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 식을 연립할 수 있었어요. 연립을 하는 방법은 아시죠? 더하거나 빼서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연립하면 요 식 같은 경우에는 x가 얼마 나오냐면 1 나오고요. y가 2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연립해서 1하고 2가 나오면 얘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도 부르지만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얘를 각각을 직선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여기 x축, y축 주어졌을 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요거예요. 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 요렇게 그림으로 직선으로 해석하실 수가 있고 그 두 직선이 만나게 되는 요점이 결국은 연립했을 때 이 해 1,2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걸로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정식 함수. 그쵸? 그러면 이제 지금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뭐냐면 지금 고1에서 다음과 같은 식이 있다고 합시다.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식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있었을 때 이 두 식을 제가 연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연립하자라고 하면 위의 식도 만족해야 되고 아래 식도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식이 y는인데 여기 y가 있으니까 요 y는 대신에 y를 여기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을게요. 문자를 한 문자로 바꾸기 위해서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넘어가면 플러스 2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라는 식으로 바뀌어서 해는 x는 1 또는 x는 2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x가 1일 때 y 값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x에 1 집어넣으면 y는 2 이렇게 한 쌍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x에 2를 집어넣으면 y는 3입니다 라고 해서 한 쌍의 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아까 1차식에서 했던 요 근 찾는 것처럼 여기서도 해를 찾았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래프로 해석하실 수도 있냐면 그래프로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요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일 거예요. x축, y축은 생략할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포물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두 식을 찾았을 때 이 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요 점이 1,2, 요 교점이 2,3입니다 라고 해서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이 포물선과 2차 함수와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프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선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두 점에서 통과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아래쪽에 이렇게 통과해서 안 만날 수도 있어요. 포물선과 직선이. 그리고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요 과정이에요. 연립을 했을 때 해가 몇 개가 나왔어요? 2개. 해가 2개가 나왔으면 교점이 2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해가 1개가 나왔으면 아까 같이 중학교 때처럼 1개가 나왔다는 건 교점이 하나라는 거예요. 해가 없으면 안 만난다 라고 하는 거. 여기 직선, 포물선이 주어졌을 때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이 생겨요.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만들죠. 그거의 해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하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mx 플러스 n의 위치관계를 물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를 하셔야 되냐면 연립하는 거예요. 두 식을요. 두 식을 연립하면 y는 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n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왼쪽으로 이항하면 ax제곱 1차항 개수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아까 저 연립 과정으로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식을 외우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지. 2차 함수와 직선이 주어지면 연립해. 그럼 뭐가 만들어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그랬을 때 이 식의 판별식을 D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저것처럼 두 실근을 가지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두 점에서 만나게 돼요. 제가 이건 좀 생략해서 두 만나라고 쓸게요. 두 만나고 그림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교점이 하나, 두 개. 근데 만약에 판별식이 0이면 얘는요. 한 만나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한 점에서 만난다예요. 그걸 특히 접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림상으로 그러면 포물선상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 라고 세 가지, 두 만나, 한 만나, 안 만나 세 가지가 있는 거고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직선이 요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해서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2차 함수와 직선은 2점, 1점 안 만나 3가지가 있다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문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72쪽입니다. 72쪽 예제 2번 보시면 2차 함수 직선의 위치관계를 묻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 하시라고요? 연립하는 거예요.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x 플러스 1인 거고요.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입니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바로 뭐를 쓰면 되냐면 판별식을 그냥 쓰는 거예요. 판별식을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8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얘는 0보다 커집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실근이 2개라는 거고요. 결국은 2점에서 만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아마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만들어질 거고요. x 플러스 1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까지 같이 생각나셔야 돼요. 만약 문제에서 이 점과 이 점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하면 판별식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방정식의 구체적인 해를 구하셔야 돼요. 해를 구하면 이 교점의 x좌표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제 네 번째 개념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개념이고요. 교과서 페이지 75쪽입니다. 다음 단원으로 넘어왔어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해하려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2차 함수,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y는 a에 x-p의 제곱 더하기 q라는 2차 함수가 주어졌어요. 꼭지점이 보이시죠? 그러면 쟤는 그래프를 그리면 x축 그리고 y축, 만약에 최고차항의 부호가 플러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p가 되는 거고요. 요 점의 좌표가 q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p, q를 뭐라고 읽을 수가 있냐면 x는 p일 때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함수값 q를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 y축에 나오는 요 높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림이 그려졌더니 이 높이가 요거보다 아래인 영역에서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림이 어디에서만 그려지냐면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위쪽에는 영역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쵸? 여기 얼마 집어넣으면 얼마, 얼마 집어넣으면 얼마, 얼마 집어넣으면 얼마 나올 수 있는데 요거보다는 아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얘가 가질 수 있는 함수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은 q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 2차 함수의 최소 값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x는 p일 때 최소 값 q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최대 값을 구하세요, 최소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는 높이 중에 가장 낮아지는 곳이요. 그런데 이 함수의 경우에는 최대값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포물선이 쭉 올라가서 천장도 뚫을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값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최고차항의 부호가, 제가 얘는 양수일 때 그림을 그렸지만 어떻게도 그림이 그려질 수 있냐면 x축, y축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이렇게도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이 p일 때 요 값이 q입니다. 그럼 반대로 나올 수 있는 높이에 가장 높아지는 데는 여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아래인 영역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무슨 값을 가져? 최대 값을 갖고 최소 값은 없어요. 아래로 쭉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걸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x는 p일 때 최대값
Q를 가져라고 하는 거고요. 최소 값은 없다라고 부르시면 되고 얘가 이차함수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만 갖는다더라. 네,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어떤 건지 볼까요? 뭐냐면 제한된 범위에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없었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하니까 최소값이나 최대값 하나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상에서 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요 범위에 대해서만 최소값과 최대값 구할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당연히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미리 그림을 그려놨어요. 만약에 요 2차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중간에 자르는 거예요. A의 범위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네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B까지입니다 라고 X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뒀어요. 제한을 두면 나머지 범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그림이 지워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워져서 2차 함수 그래프의 일부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얘가 그림이 그려지는 가장 낮은 데는 어디니? 라고 보면 요 점이 꼭지점이니까 여기부터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여기부터 그림이 그려지고 가장 높아지는 데가 어디니? 라고 했더니 여기 요만큼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걸 가장 낮아지는 데는 여기, 가장 높아지는 데는 여기.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x는 p일 때 무슨 값을 가져요? 최소 값을 가져요. 최소값 얼마를 갖냐면 가장 낮아지는 점 q를 가져요 라고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A에서가 낮니 B에서가 높니네요. A에서 높니 B에서 높니라고 보면 B가 가장 높죠. 그죠? 그래서 X는 B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냐면 여기서는 함수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이 함수를 y는 꼴로도 나타내지만 fx라는 함수라고 이렇게 나타냈으면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fb가 되는 거예요. 이 말뜻이 뭐냐면 요 식에다가 b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 요 높이가 fb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소 최대가 반드시 나오겠네요. 그죠? 제한된 범위가 주어지면. 근데 여기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범위를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여기 A여, 여기 B여 라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꼭지점이 없는 거예요. 꼭지점이 없으면 이 제한된 범위는 그림이 그냥 쭉 아래로 내려오는 그림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쪽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럼 알겠다. 어떨 때 X는 A에서 무슨 값? 최대값 얼마를 갖냐면 FA를 가져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X는 B일 때 무슨 값? 최소값 FB를 갖습니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면 제한된 범위가 주어졌을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교과서에 아래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은 항상 어디서만 갖냐면 양끝값 아니면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를 가져요. 만약에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 안에 있으면 꼭지점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되고 나머지 양끝값. 만약에 꼭지점이 양끝값 안에 없으면 제한된 범위 없으면 양끝값이 최대 또는 최소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맺어드리면 최대 최소의 후보는 그림을 안 그려봐도 사실은 상관없어. 양끝값과 꼭지점 요 세 개만 값을 집어넣어 보고요. 제일 크면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들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인 거고요. 혹시 강의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